이 법이 채무자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3가지로 핵심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주목해 주세요. 최근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법률이 과연 채무자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크게 3가지 포인트에서 정리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.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들이 좀 변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채권자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. 근데 이 법률이 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만 건이 넘는 금융사를 상대로 한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살펴보는 게 상당히 유익할 것 같긴 합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법률의 첫 번째 테마는 추심 총량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. 사실 기존에도 채권 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는 법률이 있기는 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힘들게 하는 추심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 본인이 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이런 곤란을 겪지 않게끔 채권자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횟수 내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 총량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.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, 7일 동안 7회 이상의 추심을 하지 말라고 정해놨고요. 또 여기에는 7회 추심 방법에는 방문, 전화, 우편 등 그런 수단들이 모두 포함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요, 채권자가 이 범주 내에서 정당하게 전화를 해서 추심 행위를 했는데 계속해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회피한다. 이거는 7번의 횟수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에이 안 받으면 되겠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돼요. 두 번째 내용은요,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. 오래된 채권의 문제가 뭐냐면 채권자가 이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계속해서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.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추심행위를 받게 되고 이것이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개인채무자 보호법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대출자의 경우에는 금융사에다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. 금융사는 원리금 분할 상환 요청이나 경매 유예 요청 등을 할 경우에 이에 응답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 5천만 원 미만 연체 대출자의 경우에는 설령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도입이 됐고요. 마지막으로 3번 이상 채권이 양도가 됐다면 더 이상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.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아무리 채권자이고 금융사라 하더라도 채권을 마음대로 계속해서 팔아넘길 수는 없고요. 또 채무자의 어떤 조정 요청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요, 경매유예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채무자분들이 겪으시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주거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채무자분이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매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요.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즉시 경매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경매유예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경매 조치 등을 유예했다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생 대출을 통하거나 어떤 법률적 제도화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. 자, 오늘 이 간단하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추심 종량제가 도입됐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채무조정권에 대한 권한이 강화됐다. 세 번째는 경매유입제도가 도입되었다.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꼭 이 법률에 관해서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. 이 법률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 간의 거래나 불법 사채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채무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장해주는 대출금의 범위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단기 연체자, 단위 채무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컨트롤할 수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.